일단 저는 SNS 조직 확장 그리고 사업 전개라는 주제를 받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SNS를 못하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고 SNS를 엄청 인스타랑 블로그랑 유튜브랑 보면서 엄청 반성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또 저에게 이러한 주제가 주어진 건 사장님들이 보셨던 게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주제가 주어졌지 않나 싶어서 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32살이고요. 지금 금영 사장님과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한 지는 지금 이번 달로 2년 7개월 차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직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많은 직업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무용을 전공으로 했어요. 무용을 전공으로 했는데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면서 많은 직업들을 이제 해봤던 것 같아요, 경험을. 왜냐하면 저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경험도 없었고,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엄청난 방황들을 하면서 많은 직업들을 경험했는데 뉴스킨 하기 딱 전에는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헤어 디자이너를 제가 어떻게 또 하게 됐냐면 이분 덕분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인 근영 사장님이세요. 근영 사장님이신데 근영 사장님의 전직이 또 그 두피 탈모 전문 센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전에는 옷가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서면에서. 근데 옷가게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빚을 졌거든요. 동업을 했었는데 잘못됐어요, 엄청. 큰 빚을 지고 엄청난 시련을 이제 맞고 있을 때 다혜야, 우리 탈모센터 와서 두피관리사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동네 알던 오빠였거든요, 그때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1년 뒤에 갑자기 여기 임대가 다 됐다면서 저한테 이거를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해? 라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다혜야, 미용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물어봐줬어요. 저에게 새로운 환경들을 선물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 믿을 사람이었다면 제가 같이 안 했을 텐데 정말 근면성실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연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미용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저희는 이제 미용실을 차려서 또 이제 커플이지만 미용실을 차려서 이렇게 미용 일을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미용 일을 하다가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는. 저는 피부과 VVIP였거든요. 2달에 한 번씩 200만 원씩을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빚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빚도 생각 안 날 만큼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없는 돈 있는 돈 엄마 돈까지 다 끌어서 피부과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막 울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괜찮아졌을 때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결국 피부과를 이렇게 다니다가 접촉성 피부염으로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믿고 다녔던 피부과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그 자존감과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런 피부를 가진 디자이너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껍게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두꺼운 화장품은 어떻죠? 미네랄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땐 몰랐죠. 그래서 계속 쓰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미연 사장님인데 저 뒤에 이제 뒤통수가 이렇게 나오신 분은 기룡 사장님이세요. 뒤통수 사진을 써서 너무 죄송하고 미연 사장님과의 또 인연이 제가 또 있어요. 제가 옷가게 할 때 맞은편에서 옷가게를 했던 언니였어요. 언니. 그런데 그 언니는 옷가게를 정리를 하고 뉴스킨을 하러 갔고요. 저는 이제 두피관리센터를 지나서 미용을 했죠. 그렇게 3년 뒤가 지나서 저의 피부가 안 좋아져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연 사장님을 저는 조금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타 네트워크 경험도 있었거든요. 많은 일들을 해봐 놓으니까. 그런데 엄청
안 좋았었어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리 했는데 미연 사장님이 뉴스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가게에 말아먹더니 언니가 다단계에 빠졌네. 어떡하지?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3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안 좋아지니 어떡해요? 피부가 좋아진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연 사장님 만납니다. 그리고 첫 데모를 받게 돼요. 첫 데모를 받았는데 제 태도가 싹 달라져요. 데모를 받는데 뭔가 느낌이 이 언니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모습. 그리고 제가 데모를 반쪽을 받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때부터 마음을 활짝 열게 돼요. 미연 사장님한테. 그래서 엄청난 그 카톡들을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이제 소통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미연 사장님에게 언니 굿밤 해놓고 몇 시간이 지나서 카톡을 제가 합니다. 언니 저 뉴스킨 하려면 지금부터 3개월간 6,000 볼륨 채우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3개월 동안 저희가 했었어야 됐잖아요.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이제 6개월이란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제가 미연 사장님에게 했던 말이 이거더라고요. 그냥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뉴스킨 해보려고요. 꾸준하게.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뉴스킨을 해보려고 했던 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제가 말하는 거. 내가 언니는 믿을 수 있다. 내 눈으로 직접 봤기에. 뭘 봤을까요, 제가? 그 미연 사장님의 피부만 봤을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미연 사장님의 인스타를 저는 3년 동안 봅니다. 3년 동안 미연 사장님이 목표 발표를 외치던 모습, 그리고 뭔가 달성해서 축하받으러 간 모습, 그리고 진짜 엄청난 것들을 인스타에서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간접적으로 계속 리크루팅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당연히 다른 거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언니가 뭔가 성장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니야. 저거 거짓말일 거야. 잘 안 될 거야. 라는 그 반감 때문에 언팔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팔을 하지 않았던 게 신의 한 수였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SNS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쉐어링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2만 원, 7만 원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세미나를 조금 들어서 이 뉴스킨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런 카톡을 또 제가 했더라고요. 언니 저 대박 성공할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 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니가 포기하지 않고 뉴스킨 열심히 해줘서. 꼭 날 위한 것처럼. 언니를 만난 게 참 행운이고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SNS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와 함께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SNS를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후 저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막 한 뒤에 6개월 뒤에 EVP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EVP가 되려고 하면서 저는 엄청난 그 성장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연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해놓고 무슨 말까지 하게 되냐면 저 EVP 안 될래요. 저 리더 안 될 거예요. 못 하겠어요. 라는 말을 해요. 왜 그랬냐면 그 책임감이라는 게 제가 아직까지 누군가를 이끌어갈 그 그릇이 안 되는데 EVP가 되면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EVP가 딱 되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그게 왜냐하면 EVP가 돼서 그 사람들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EVP가 되어야지만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핀을 준비하면서 그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핀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완전 깨달았고 그런데 제가 또 이 EVP를 준비하면서 EVP가 되고 나서 또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빚이 많았잖아요. 빚이 많은 거는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뉴스킨의 비전을 알고 있었고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런데 그걸 가야 되는데 내가 저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뉴스킨 그 글로벌 컨벤션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제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모두 다 거기에 갔다 오면은 막 엄청난 에너지로 성장을 한다라는데 나는 거기 못 가면 어떡해 하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못 가는데. 못 가는데 지금 상황이 갈 수가 없는데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못 갔다고 해서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 조금 했거든요. 좌절 조금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뉴스킨 그만둘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했는데 그때부터 SNS에 미친 듯이 집중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SNS밖에 없다. 누구나 다 하는 SNS고 저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SNS를 하지? 컨셉팅, 뭐 브랜딩 다 중요한데 그때는 또 피부도 안 좋았어요. 피부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품을 막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함이 답이다. 양에서 질을 찾자라고 하고 양을 엄청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도 미치겠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떤 피드를 올려야 되냐? 어떤 스토리 올리지?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반응이 좋을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 고민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는 또 생각을 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옷가게를 할 때도 어떻게 DP를 해야 되지? 어떤 옷을 사입을 해와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고 미용을 할 때도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유입이 많이 될까? 신규 고객이 오면 어떻게 단골로 유치를 하지? 어떻게 샴푸를 하면 더 시원해 할까? 어떤 디자인을 뽑아내야지 소문이 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름 잡으면을 보면 제가 했던 옷가게나 미용실은 그 자영업이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하다라는 걸 딱 생각하는 순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지?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올렸다가 지워도 보고 글도 썼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올렸는지 막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SNS 즐겁게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행복하게 하려고 많이 저 자신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DM으로 인스타로 컨택 되신 분들의 카카오톡 연락처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인스타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인스타를 이제 네이밍이 빠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친해진 거죠, 이제. 친해져서 제 일상에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제 이제 소비자분들을 보면 SNS 이 인스타로 구축된 소비자분들이 70%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매니아 소비자분도 계시고 하나하나씩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SNS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저는 DM에 집중을 했거든요. 아무리 피드를 이쁜 걸 올리고 많이 올려도요. 제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DM을 미친 듯이 보내요. 보내면 막히거든요. 막히면 기다렸다 또 보내고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관계를 진짜 못했거든요. 관계를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관계를 조금은 할 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겪어내보니. 정말 특이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SNS로 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예진 사장님 다들 아시죠? 유럽의 육글림 사장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DM을 보냅니다. 이렇게 처음에 DM을 보내요. DM을 보냈는데 사장님들 DM 보내고 답장이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답장 없으면 패스하고 다른 분에게 보내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요. 그 사람에게 그만 좀 보내세요 할 때까지. 다른 멘트들로.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 그 딱 시작하고 EBP가 되기 전까지 콜드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콜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콜드를 저희가 한 번만 가진 않잖아요.
한 번은 명함 주러도 가고, 한 번은 인사드리러 가고, 한 번은 선물도 드리러 가고, 그렇게 관계를 쌓는데 DM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멘트를 보냈는데 예진 사장님이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또 4일에 보냈으면 7일에 두 번째 멘트예요. 이게 제 두 번째 멘트거든요. 두 번째 멘트를 보냅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멘트를 보내려 했던 찰나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 왔다 왔다 이러면서. 그런데 세 번째 멘트를 보내고 이렇게 정보를 받고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통화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좌절. 완전 좌절.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막 하고 있다가 휴대폰을 보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예진 사장님한테. 그래서 바로 이제 근데 전화도 와 있고 DM도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는 극적으로 통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만나면 데모를 했고요. 세 번째 만나면 세미나에 초대했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다가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이 되어주셨고 또 리더가 되어주셨어요. EVP가 되어주셨어요. 단기간 내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SNS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도 중요하고요. 유튜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스타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 하나는 진짜 열심히 팠거든요. 열심히 판 게 DM이요, DM.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답장이 오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은 이 사람이 호기심이 조금 올라오는지를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은 축적이 된 것 같아요, 정보들이.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피드 이쁘게 올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DM을 이제 만나고 전화 통화를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굴을 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SNS를 떠나서 전 진짜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누가 오든 일단은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담기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전에 작업들이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솔직히 이건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부족하고 참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저를 너무 잘 따라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파트너 사장님 사진밖에 없는데 형제라인 사장님들 지금 들어와 계신 형제라인 사장님 너무 죄송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지금 아까 봤는데 또 저희 옆본서 사장님이신 라이 사장님도 계시던데 진짜 저는 뉴스킨을 선택을 하고 사람 부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뉴스킨을 하면 사람 잃는다고 했나요? 맞죠?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저는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EVP가 되고 나서 얼마 전에 BA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BA까지요. 제가 진짜 부족했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미치겠는 거예요. 남들은 다 결과를 내는 것 같고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막 SNS에 집중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하기 싫고 막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담을 수 있는 것들만 하늘에서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폰서 사장님이. 그래서 저는 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 사장님이 항상 물어보셨었거든요. 다혜야, 요즘 힘든 거 없어? 넌 뉴스킨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물어보면 한 가지가 딱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어느 정도 조금이 되기까지가 2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중함도 알겠고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SBA를 도전을 하고 EBA를 도전을 하고 많은 것들을 도전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저는 그 시간 또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겪으면서 또 생각했던 게 어차피 겪을 일이라면 빨리 겪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이 많은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만 가지고 너무 힘들어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겪을 것들을 생각해내면 아, 나는 진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줄 게 많은 스폰서가 되어가는 준비를 하는 중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뉴스킨을 택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괜히 내가 뉴스킨 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좀 잘 돼 보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삶이 이걸로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들 문제들이 오는 거더라고요. 문제들이 오면 그 뒤에 선물을 숨기고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저는 차라리 많은 문제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빨리 받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핀을 도전 중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해오면서 미친 듯이 시크릿하고 미친 듯이 R&VD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정책이 때 이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소용없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목표를 외치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못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겠나? 미치겠네. 이런 생각들.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런데 이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외치고 이것만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뉴스킨이 철저히 에너지 사업이라는 걸 알거든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스폰서링이 있죠. 스폰서링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 스폰서링을 받고 이 미친 듯이 시크릿과 R&VD를 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지. 내가 하려고 이걸 선택했는데 나 진짜 잘 될 거야. 그러려고 이거 했거든. 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입니다. 믿습니까? 약간 저한테 다혜야 너 믿어?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믿습니까? 라면 저는요. 성공을 믿습니까는 성공은 당연히 믿어야 돼요. 이거는 질문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은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과 파트너 사장님을 믿습니까? 항상 저에게 물어요. 제가 LT 라인이 되면서 그 LT 라인 그 이제 PPT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딱 되고 싶더라고요. 이 스폰서 사장님이 이게 똥 보고 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그 스폰서 사장님, 그거 똥이에요, 똥. 된장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사장님, 이게 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와! 하면서 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똥이었던 거죠. 그럼 어때요? 경험한 거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파트너 사장님도 똑같아요. 파트너 사장님이 사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 그렇게도 한번 해봐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10,000%인 파트너이자 스폰서가 제가 되고 싶어요. 그런 스폰서를 원한다라면 제가 그런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고 지금 저는 이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제 이제 가족도 그렇고, 저희 이제 금령 사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의 영향력으로 좀 많은 분들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공유해드려도 될까요?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혹시 이렇게 네.
사장님 혹시 소리가 안 나오죠? 네, 소리가 안 맞죠? 나옵니다. 네, 제가 소리를 공유하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나오시나요?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고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그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게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생각들을 하면 이 영상을 보면서 항상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는 것도 연습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SNS 강의인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SNS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이 Y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일을 한 거는 처음에 진짜 부모님에게 너무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40년 경제플랜 4년을 단축시킬 수 있다길래 이 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잊을 때마다 이 영상을 봐요. 그리고 저를 다독이고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는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제 스폰서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 Y 속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혼자 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남편과 함께 아니면은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할 때 이런 거를 많이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 다 중요한데 이것만 마음속에 있다라면 지금 내가 이 SNS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나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S에 대해서 많이 그 정보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 그 SNS 멘트 있죠. 그 멘트를 제가 이렇게 혜진 사장님에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공유를 해드리고 저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